자,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나라부터 숙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돼 있네요. 1번에 5호 16국 혼란으로 인해서 수도를 빼앗긴 진, 이 진이 왼쪽에 보이는 여기 요 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진은 강남으로 이주해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2번 선비족이 세운 북위, 중요한 나라죠. 북위란 나라가 5호 16국 혼란을 수습하고 화북지방을 통일하였다. 북쪽 지방은 북위가 통일했고 북위는 유목민족을 통일한 겁니다. 북쪽을 통일한 거예요. 자, 유목민족을 통일했다. 기록을 해두고 3번 수는 과거제를 실시하여 능력에 따른 인재를 꾀하였다 돼 있네요. 수나라는 과거제를 실시했고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수나라의 문제라는 왕이었습니다. 수문제가 시행했고,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북위의 효문제는 선비족 고유의 풍습을 한족에게 강요하였다. 아니죠? 선비족의 풍습을 한족이 강요한 게 아니고 이 한족의 풍습을 선비족에게 강요한 거죠. 이거는 효문제의 무슨 정책을 기억해라? 한화 정책을 기억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위진남북조 시대의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구품중정제는 추천 제도였죠. 위진남북조 때 시행이 됐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등장한 우리 새로운 지배 계급을 뭐라 부른다?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남조에서는 서예, 회화 등 귀족들의 문화가 발달하였고 청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도 발달하였다. 맞죠? 4번 수는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 실패로 국력이 약해져서 30년 만에 망하였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운하 건설은 누가 했다? 수나라의 양제라는 사람이 하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3번에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율령체제를 바탕으로 운영을 했는데 성인 남성에게 일정한 양의 토지를 주고 분배한 당의 토지제도는 균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많이 걷었었죠. 다음 2번 당현종 시기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이 일으킨 난으로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성장하게 된 사건은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이 안사가 대표적으로 절도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절도사가 이 당나라를 약하게 만들죠. 절도사는 지방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권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방 도지사. 3번 조용조가 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전환된 것으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 2번 세금을 거둔다. 2번 세금을 거두는 건 양세법이 되겠고요. 양세법 이전에는 무슨 조였다?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골라서 동그라미 하시오. 당나라는 성격이 귀족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의 문화를 가지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외래 종교, 호선무, 당삼체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문화를 영향을 받은 국제적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2번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는 4가지가 있죠. 한자, 율령, 불교, 유교가 있었습니다. 자, 5번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인데요. 5번에 1번 신라의 통일 이후에 옛 고구려 땅에 발해가 건국되어서 삼국시대가 아니고 남쪽은 신라, 북쪽은 발해,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남북국 시대. 자, 2번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고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가 사용되었다. 맞게 되겠습니다. 헤이안 시대에서는 당과 교류를 하지 않았죠. 당과 교류를 한 시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라 시대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1번 객관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기억에 들어갈 나라는 위진남북조니까 위진의 진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대,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1번
그러면 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네요. 자, 위를 이은 나라로 위, 촉, 오, 삼국을 통일했다. 네,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삼성육부제를 도입했다. 삼성육부제를 도입한 것은 당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북방 유목민족이 남하하자 강남으로 대피하였다. 맞죠? 그래서 동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진이었다가 동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리을,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북위의 한화 정책이 되겠죠. 효문제의 한화 정책.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니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 만화를 그릴 때 정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니은 시대는 남북조 시대예요. 맞죠?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남북조 시대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북조는 유목민족, 남조는 한족이죠. 특히 이제 남쪽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북쪽에서는 유목을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자, 1번 한족의 옷을 입고 있는 북방민족 사람. 자, 이게 효문제의 무슨 정책을 말하는 거다? 한화 정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강남지방의 땅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한족 농민. 강남지방 남쪽 지방으로 한족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 중앙으로 진출하는 호족.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자, 4번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며 힘들어하는 백성. 요거는 수나라죠. 남북조 이후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만족한 표정의 선비족 출신 황제. 이게 바로 선비족의 북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가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는 이 평성, 로양 이런 게 보이니까 북위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나에 대해서는 남조의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남조 지역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 왕실의 보호를 받아서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가 대규모 석굴사원이 있었다. 자, 대규모 석굴사원이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적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고개지의 여사잠도처럼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는 주로 남조죠. 그래서 3번이 가가 아니고 나가 되겠고 이것은 대표적인 남조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북조는 불교 위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세속을 떠나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청담사상이 발달했다. 청담사상도 남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나 노장사상, 민간신앙을 결합한 도교가 같이 유행을 했던 시대가 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해당하는 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북위의 효문제는 북방민족과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죠. 자, 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다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화 정책은 선비족, 북방민족이 한족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던 정책이 되겠죠. 1번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2번 한족의 성씨를 선비족의 성씨로 바꿨다. 이게 틀렸죠. 바뀌었어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으로 바꾸려고 했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3번 선비족 고유의 풍속이나 언어를 금지시켰고 4번 북쪽의 평성에서 남쪽의 수도로 로양으로 옮겼다. 여기 이제 남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온 거니까 한화 정책, 한족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거죠. 5번 선비족의 옷을 금지하고 한족의 옷을 입혔다. 자, 내용 전체가 전부 다 본인의 민족인 선비족의 문화보다는 한족의 문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주제로 만들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네요. 기억은 윈강석굴이니까 북조의 불교 문화를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당삼체니까 이건 당나라께 되겠죠. 당의 국제적 성격, 문화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의 고개지의 여사잠도는 남조의 귀족 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도다이사는 일본 나라 시대니까 나라 시대 일본의 불교 문화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나라. 후한이 멸망한 후 중국은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위를 따르는 진이 나라를 이었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돼 있네요.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번 되살펴 봐야 되겠죠. 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됐었습니다. 위촉오. 그걸 다시 진이 세웠죠. 자, 위촉오. 이걸 진이 통일했고 우리 진이 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동진이 되었고 여기 북쪽은 5호 16국 시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북위가 통일을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남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남에 동진이가 내려간 거. 그 다음 북쪽은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했고 마지막 남북조를 통일한 게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 대운하의 건설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 저기 북조가 있고 여기 남조가 있죠. 이 남조의 우수한 물자를 북조로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 수양제가 만든 대운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 남조와 북조의 문화가 물자가 활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가에 해당하는 왕조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수나라가 되겠네요. 자, 수나라 하면 수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수양제가 있죠. 자, 우리 수문제는 과거제, 그 다음에 삼성 육부제 도입 이런 내용이 있었고 수양제는 대운하, 그 다음에 고구려 침공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기억.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자,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시대가 무슨 시대다? 남북조 시대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남북조를 통일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삼성 육부제를 도입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맞는 말이죠. 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구품중정제는 위진 남북조. 자,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지원한 것도 똑같이 위진남북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삼성육부를 수나라도 사용했고 당나라도 이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수나라가 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무리한 토목공사,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와 자, 고구려 원정 실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당나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나당 동맹이죠. 네, 이 친구들은 나당 동맹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 10세기 초 황소의 난을 계기로 크게 쇠약해졌다. 맞죠? 수나라 말기 혼란 속에서 이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맞습니다. 수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계승했다. 맞죠? 자, 5번 주변 민족을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틀렸죠?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나서 자치권을 부여했죠. 니들이 다스려라 해서 이걸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미정책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12번.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안사의 난,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자, 균전제 대신 안사의 난 이후에 무슨 제? 장원제였고. 자, 안사의 난 이후에 조영조는 양세법. 자,
군사제도 부병제는 안사에 난 이후에 모병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죠. 12번 안사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난을 일으킨 사람은 절도사 맞죠? 지방에서 절도사가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안사의 난. 자, 주와 이후 농민을 훈련시켜서 전쟁 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여 비슷한 난에 대비하였어. 농민을 훈련시켜서 전쟁 시 병사로 복무하게 한 것은 부병제고요. 이 이후에는 직업군인 모병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형준이 난이 진압된 이후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을 위해서 균전제가 실시되었어? 아니죠. 균전제는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장원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효은과 진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아까 전 했던 대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을 볼까요?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역은 장원. 자, 니은은 양세법. 자, 디귿은 모병제였습니다. 자, 1번 장원을 받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맞고 2번 국가가 성인 남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 거. 요거 틀렸. 자, 죄송합니다. 1번은 틀렸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절도사. 자, 국가가 성인 남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했다. 이거는 균전제죠. 틀렸고요. 자, 3번 니은 양세법.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낸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 내는 거 양세법.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네. 15번 당나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당나라의 문화는 귀족과 국제적 문화였습니다. 자, 귀족적인 문화 맞고요. 도연명, 왕희지 이 사람들은 위진 남북조 시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16번 동아시아 문화권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 수업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 자, 태연이 당이 발전하면서 자, 동아시아의 중심은 당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중국,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다. 맞습니다. 자, 승현이 한자 유교 경교가 아니고 불교가 돼야 되겠죠. 동아시아 문화권은 불교까지 해서 포함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승현이가 틀렸네요.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맞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지만 동아시아예요. 문화권은. 자, 발해의 상경성터, 신라의 금성, 일본의 헤이조교는 이들 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나라의 성이었던 장안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 성의 모양과 이 3가지의 지역에 있는 성의 모양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아시아의 중심이 당나라였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17번입니다. 동아시아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캄보디아. 5번이 틀렸겠죠. 네. 자, 일본입니다. 자, 우리 일본 순서를 우리 기억해 보자면 첫 번째가 야마토 정권, 두 번째가 다이카 계신, 세 번째가 나라 시대, 네 번째가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야마토 정권, 두 번째는 다이카 계신, 세 번째는 헤이안 쿄니까 이게 헤이안 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야마토 정권이 나라로 천도한 거니까 이건 두 번째 나라 시대. 자, 다이카 계신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 이후의 상황이네요. 가는 헤이안 시대니까 우리 헤이안 시대에 일본 고유의 문화가 등장한다고 했고 그게 국풍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게 가나 문자.
이제 당나라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고요. 일본 국호와 천황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다이카 계신 이후예요. 맞죠? 다이카 계신 이후. 리을에 당의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체제가 설립된 것도 요것도 다이카 계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20번. 다음은 만주와 한반도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국가는 7세기 전반 누구는 수당의 연이은 침입을 물리쳤다. 고구려가 되겠죠. 자, 하지만 힘이 약해져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의 옛 땅에 발해가 건국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명칭입니다. 6세기 말 쇼토쿠 태자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과 한반도에 불교 등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고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22번부터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선발제도와 수당의 관리선발제도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되어 있네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관리선발제도가 요게 구품 중정제였어요. 맞죠? 자, 그다음 수당의 관리선발제도는 과거제였습니다. 구품 중정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추천제도였죠. 인재 추천. 과거제들은 능력 중심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다. 요 핵심을 가지고 보기에 예시 정답으로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고 지도네요. 많이 봤던 대운하 지도가 되겠죠. 자, 운하를 건설한 목적은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의 물자 교류를 통한 중앙집권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2번. 위에 운하를 건설한 국가가 일찍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무리한 토목공사, 두 번째가 고구려 원정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보고 당 문화의 특징을 쓰시고 당 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당의 정책면에서 간단히 서술하시오. 당 삼체의 서역인, 그 다음에 비잔티움은 금화, 그 다음에 당나라에 방문한 외국 사신이니까 국제적 성격이란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국제적 특징을 보이는데 당이 외국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제 점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